6월 초 여러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봉쇄령을 완화하는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가포르 인터뷰하는 남자 싱터뷰의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망하는 해외여행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월 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로 준비했던 휴가와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는 출장길까지 국외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묶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려오던 그 사람들, 특히 이번 5월 긴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준비했던 분들의 그런 실망감과 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팬데믹이 아직까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서면서 이제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 봉쇄령을 점점 완화하면서 6월 3일부터 해외 관광객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출장 다녀오고, 헝가리의 경우 대한민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국발 출장자들에게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듯 점점 많은 국가들이 봉쇄령을 해제하며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우리가 경제가 망해서 말라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코로나 안 무섭다, 이제 이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닿는 것을 좀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 관련된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및 쇼핑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이제 그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봉쇄령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니 정부는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대의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키는 건 당연은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간이 연장되면서 불편함을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 시국에 누가 해외여행과 쇼핑에 대해서 논하냐라는 그런 질문과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그러시는 분 많습니다. 중국의 봉쇄령이 끝나자마자 일명 보복적 소비라고 명목하에 진짜 명품 매장을 싹쓸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언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초 여러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봉쇄령을 완화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문을 점진적으로 여는 그 시점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 혹은 7월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 공고 시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행 공고 시점은 아마 코로나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빨라도 아마 내년 1월 그때쯤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은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일상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그 제약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보다 조금 빨리 코로나 이후 보복적 소비로 인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해외여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여행 공고 시점은 코로나의 재역습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백신 개발을 이제 1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100여 개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이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하는 것은 이제 해외여행이 곧 가능해진다는 말이 해외여행을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많은 부분이 변했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자, 첫째, 비행기 티켓의 가격입니다. 사람들이 이코노미석이 전 비즈니스화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행기 티켓이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가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싱가포르의 비행기 티켓만 봐도 200만 원이 넘는 티켓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7, 80만 원만 하던 그 티켓이 어떻게 2.5배가 뛰었냐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항공사 측이
그런 항공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이제 비행기를 띄우는 그 률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항 및 기내 방역에 대한 그 막대한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열감지 기구와 같은 것들을 배치하면서 발생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해당하는 그 비용들을 항공사 측에서 감당을 하고 그 일부는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중 가장 이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는 1m 이상 이격된 좌석 배치를 아마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 좌석이 있으면 한 좌석이 있으면 또 한 좌석을 가운데 비우고 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항공사로부터 엄청난 비용적 부담을 안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이코노미석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이제 비즈니스석과 달리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각 항공사들의 이러한 그 비행적 환경을 그대로 두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비용이 이제 심지어 이제 비행기를 가만히 놔두는 것 또한 이제 주차비가 되기 때문에 주차비가 몇 억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가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대개 항공사들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에게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익 요소입니다. 항공사들의 이제 그 기내 이제 한 대당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수익 실현 구간을 보면은 약 기내 좌석의 45%를 할당이 돼야지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하로는 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행기 띄워도 이제 손실이 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 이제 꾸준히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항공사들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이제 아주 고약한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에서는 이제 비행기 한 좌석 티켓을 구매하면 양옆에 그 좌석까지 이제 구매자에게 부과를 시키는 참 몰상식한 그런 정책을 펼친 국가도 있습니다. 진짜 기적의 논리죠. 그랬다가 이제 대중의 몰매를 맞고 이제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정책이죠. 또 다른 그 상황으로 보면 이제 공항 및 기내 그리고 이제 해당 여행 국가의 개인과 공동체 전부 이제 모두의 위생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하는 모습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 신체 검사 같은 이제 프로세스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출국 2주 내에 신체 검사 및 의사 소견서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냐, 발열이 있냐 등 뭐 이런 이제 팩트가 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열이 난다 혹은 기침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이제 출국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최악은 도착을 했는데 발열이 된다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 여행을 간 기간 동안 계속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거죠. 기껏 여행을 준비를 다 했지만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그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여기서 해열제를 먹느니 감기약을 먹느니 하면은 아마 또 그 9시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비난을 피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의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이제 점차 시행을 하되 본격적인 해외여행 권고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되는 시점이 아마도 이제 내년도 초? 아니 이번 연도 말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빨라서죠. 그리고 앞으로의 해외여행은 더 엄격한 안전 규제로 이전과는 다른 이제 많은 불편한 점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겠죠. 아마 옛날처럼 해외여행이 부유한 사람들 전유물로 일정 기간 동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얼마 빨리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저 멀리 이제 몰디브나 하와이로 여행 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싱가포르 인터뷰하는 남자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